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서울에서 남편이랑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결혼한 지 20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이랑은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요. 회사 다니면서 가족 잘 챙기고 그래요. 애가 둘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작은애가 중학생이에요. 평범하게 잘 크고 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한 명 있고요. 시아버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님만 계세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 많아요.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살아요. 결혼 초반에는 시댁이랑 관계가 괜찮았어요. 시어머님도 좋으셨고 시누이도 친절했어요. 명절 때 모이면 다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저는 시댁을 참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 남편은 사업을 하셨어요. 제법 잘 됐어요. 강남에 큰 집도 사고 외제차도 타고 그랬어요. 시누이는 전업주부였는데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았어요.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명품백도 사고요. 그치만 저희는 좀 달랐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애들 학원비 보태려고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거든요.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차도 중고차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 대수인가요?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했어요. 애들도 잘 크고 남편이랑 사이도 좋고요. 주말에 공원 가서 산책하고 저렴한 식당에서 외식하고요.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렸죠. 문제가 시작된 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였어요. 10년 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셨다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렀어요. 친척들이 참 많이 왔어요. 시어머님이 많이 우셨고 저희도 많이 울었어요. 시아버님은 좋은 분이셨거든요. 장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시누이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왔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거실에 다 같이 앉았어요. 시누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를 누가 모실지 정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누이는 계속 말했어요. 자기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못 모신다고, 그러니까 동생네가 모셔야 한다고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처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저희도 애들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모시는 게 맞지 않아? 나는 딸이야. 시집간 몸이고, 시집간 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1세기에 저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며느리는 뭔가요? 시집온 몸은요? 언니, 저희 형편도 어려워요. 제가 일도 해야 하고요. 일은 그만두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시누이 얼굴이 단호했어요. 마치 당연한 걸 왜 모르냐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표정도 없으셨고요. 결국 그날은 결론 없이 끝났어요. 시누이가 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빨리 정해.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남편이랑 그날 밤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언니 말이 틀린 건 아니라면서요. 저는 답답했어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왜 틀리지 않은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일 이후로 시누이한테 전화가 자주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모실 준비 됐냐고요. 저는 매번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요. 근데 시누이는 맞벌이 하잖냐고
돈 잘 벌면서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맞벌이는 하지만 빠듯했어요. 집값도 올라서 월세도 올랐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사는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었어요. 애들이 하나씩 쓰고 있었고요. 시어머님 모시려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었어요. 대출도 이미 있었고 모은 돈도 별로 없었고요. 시누이는 그럼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라고 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시누이 집은 방이 5개나 되는데 왜 저희만 모셔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누나 말이 맞긴 한데 당신은 왜 신우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 누나가 원래 그래. 고집이세. 남편은 어릴 때부터 누나한테 약했대요. 누나가 5살 위였고 어릴 때 누나가 무섭기도 했대요. 누나 말을 안 들으면 무척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누니한테 제대로 말을 못한대요. 그게 저는 답답했어요.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시누이가 그 얘기를 꼭 꺼냈어요. 우리 동생이 아직도 엄마를 안 모신다고요. 다른 친척들 앞에서요. 친척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수군수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둥,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둥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마치 불효자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억울했어요. 안 모시는 게 아니라 못 모시는 건데 아무도 저희 사정은 안 들으려고 했어요. 시누이가 워낙 큰 소리로 말하니까 사람들은 저희가 불효하는 줄 알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시누이 얘기만 나오면 싸웠거든요. 남편은 신우 편을 드는 것 같았고 저는 그게 서운했어요. 신우가 또 전화했어. 뭐래? 엄마 모시라고. 언제까지 미룰 거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제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 입 달았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해? 누나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틀렸어. 누나도 자식이잖아. 왜 우리만 모셔야 해? 그래도 나는 아들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이면 다예요? 딸은 자식도 아닌가요? 왜 아들만 부모를 모셔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이면 뭐 어쩌라고? 누나도 똑같은 자식이야. 근데 누나은 형편이 안 된다잖아. 우리는 형편이 돼? 신우네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래도 누나네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우리도 애들 키워. 근데 나는 일까지 해야 하고. 싸우고 나면 며칠씩 말을 안 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애들도 눈치 보고 밥 먹을 때도 조용하고요. 큰애가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왜 요즘 사이가 안 좋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근데 애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일하러 가는 것도 힘들었고 집에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시누이 생각만 하면 화가 났고 남편을 보면 답답했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참지 말라고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라고요. 2년 정도를 그렇게 버텼어요. 시누이는 계속 전화했고 명절 때마다 저희를 구박하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시누이 얘기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요. 어느 날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다 같이 모였어요. 친척들도 많이 왔어요. 식사 준비하는데 시누이가 또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동생, 엄마 언제 모실 거야? 벌써 2년이 지났잖아.
저는 참고 있었어요. 명절인데 싸우기 싫었거든요.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근데 신우이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들이 엄마를 왜 안 모셔? 친척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언니, 왜? 언니는 왜 안 모셔요? 신우이 얼굴이 굳었어요.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언니도 자식이잖아요. 왜 저희만 모셔야 해요? 나는 딸이야. 시집 갔고, 저는 며느리예요. 시집 왔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언니네는 방이 5개고 저희는 방이 2개예요. 언니네가 훨씬 여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들이 모시는 게 맞지. 왜 맞아요? 누가 정했어요? 법에도 없는데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난 게 보였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참았는데요.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입장? 내 입장이 뭐가 중요해?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지. 그럼 친정 어머니 모시는 건 딸 도리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이것이 정말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일어나라고 나가자고요.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나요. 나 이제 못 참겠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가 옳으니 그르니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일어나셨어요. 조용히 계시던 시어머님이요. 모두가 시어머님을 봤어요. 시어머님 얼굴이 단호했어요. 그만해라. 다들. 시어머님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신우이가 뭐라고 하려는데 시어머님이 손을 드셨어요.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나는 동생네 가서 살 생각 없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시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혼자 살 거야. 내가 건강할 때까지는 혼자 살고 싶어. 신우이가 당황했어요. 예상 못한 대답이었나 봐요.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아. 나 아직 멀쩡해. 밥도 혼자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시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며느리. 내가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나는 동생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 너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희 형편 다 알고.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제 집으로 오세요, 엄마. 저희 집은 넓잖아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네 집도 싫어. 나는 내 집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내 물건들이 있고 아버지 추억이 있는 곳에서. 엄마, 큰딸아, 너는 왜 자꾸 동생을 괴롭히니? 신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동생네가 힘든 거 너도 알잖아.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고 집도 작고. 그런데 왜 자꾸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래? 그래도 아들이면 뭐가 달라? 너도 내 자식이야. 똑같은 내 자식이라고. 시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2년 동안 마음이 아팠어. 너희 둘이 싸우는 거 보면서, 명절 때마다 며느리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힘들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싸워라. 제발.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신우이는 말이 없었어요. 친척들도 아무 말 안 했고요. 다들 시어머님 말씀에 놀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은 혼자 사셨어요. 당신이 원하신 대로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뵀어요. 반찬도 갖다 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요. 시누이도 찾아뵙고요. 각자 돌아가면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명절 이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동생, 네 언니,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누이가 미안하다니요. 시누이는 절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너무했어. 내 사정은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했어. 형님, 나도 며느리잖아.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 시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싶었어. 내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2년 동안 쌓인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저도 그날 너무 흥분했어요. 명절날 그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흥분할 만했어. 내가 2년 동안 너를 괴롭혔잖아.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어요.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요. 시누이도 힘들었대요. 사실 시누이도 시어머님 모시고 싶었는데 시어머님이 싫어하실까봐 동생한테 떠넘긴 거래요. 그게 미안했대요. 지금은 관계가 좋아졌어요. 시누이랑도 자주 만나고 시어머님도 건강하시고요. 가끔 셋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시어머님이 좋아하세요. 딸이랑 며느리랑 사이 좋은 거 보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가족 간에도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시누이한테 괴롭힘 받고 남편이랑도 싸우고요. 명절 때마다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참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결국 해결된 건 제가 참지 않고 제 입장을 말했을 때예요. 물론 그 방법이 좋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명절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싸웠으니까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됐어요. 시어머님도 당신 마음을 말씀하셨고 시누이도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화해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입장을 말해야 해요. 물론 예의는 지키면서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도 들어줘야 하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이해와 배려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